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KBS 아나운서였고요.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지금 대학생분들은 이제 MZ 중에서도 뭐 초 MZ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고등학생일 때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한 30대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6년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천안에도 자주 오고 고등학교 전국의 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의 그 어떤 열정 이런 걸 좀 많이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행사가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증서 수여식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실은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 마중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친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그걸 받은 친구들은 이 혜택을 또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덕신 EPC 김명환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가요 제2회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증서 수여식입니다. 이곳은 뭐 계속해서 아까 오전부터 뭐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덕신하우징 천안 무봉 글로벌 아트홀이에요. 그래서 행사하기에 굉장히 잘 이렇게 꾸며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대로 와서 뭐 여기서 콘서트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무대도 높게 해놓으셔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홀로 다목적 용도로 만들어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행사는요 무봉 TV 유튜브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에는 200여 명의 장학생들 함께하고 있고 또 생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장학금의 수여식에 앞서서 회사 이름이 이제 변경됐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오자마자 들었어요. 3월부터인가 이게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덕신 하우징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덕신 EPC로 회사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이 회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뢰와 품질을 바탕으로 넘버원 데크 플레이트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인데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의미를 회사 사명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신 EPC. EPC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셨나요? 나오죠 여기. E가 environment. 요즘에 그 ESG 경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ESG 경영. 거기도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거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의 환경이라고 하는 화두를 여기다 넣으셨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문제죠. 환경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친환경적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environ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킬 친환경의 기술, 에너지, 생명 자연의 색 녹색을 담고 있다. 그래서 환경도 녹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셨고요. 그다음 P는 people,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나눔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해서 행복, 소통, 창의력을 담은 빨간색. 그리고 C는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construction, 건설의 이니셜 C 이렇게 해서 넘볼 수 없는 기술력과 품질로 세계 건설 기술의 대의를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로 신뢰, 미래, 지성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또 빨간색과 파란색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태극기의 주 색깔이기도 하고요. 뜨거운 열정의 뿌리가 있다면 맨주먹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기업, 환경, 사람, 건설 이 모두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레일을 만드는 기업. 덕신 하우징의 새로운 네임 덕신 EPC. 예. 이게 덕신 EPC. 이게 PC였으면 덕신 팩 이렇게 되는데 덕신 EPC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덕신 EPC를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니까 이제 이 사명이 미리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신그룹의 창업주이신 김명환 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특화된 건축자대 데크플레이트라는 걸 개발하셨더라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속의 특허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제가 뭐 건축은 잘 모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이제 건축과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근데 데크플레이트는 비행장 또는 항만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아주 신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아주 오랜 노력 끝에 개발하시고 또 개선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이신 무봉 김명환 회장님. 그래서 이제 무봉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도 있습니다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명실상부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셨는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인생 70세에 가수의 길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가수의 길을. 예, 그래서 음반을 내시고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음반 수익금은요 회장님의 호를 딴 아까 말씀드린 무봉재단에 다 이제 기부가 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에게 매월 8월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또 뜻을 이어받아서 덕신 EPC와 무봉재단 그리고 김명환 회장님이 운영하는 무봉 TV 유튜브가 공동 주최를 해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건설 환경 구축을 위해 장래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주축이 될 건축공학 전공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금을 조성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도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3억, 올해도 3억, 한 번에 3억씩 이렇게 쾌척을 하십니다. 이것도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사회에 대한 공헌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돈이 많으면 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예, 근데 그걸 실천하고 계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에 함께 하신 분들, 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소개를 함으로써 오늘 행사 본격적으로 문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축하해 주고자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오셨고 또 그 대학 건축과에 진학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하게 가나다 순으로 대학교를 좀 소개하고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께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이럴 때는 가나다 순에 가짜로 시작하는 대학이 최고입니다. 근데 가로 시작되는 대학이 있나요? 거기에 이제 받침이 들어가죠. 강릉대가 그렇습니다. 강릉 원주대,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작년 6월부터인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환경공학과의 윤찬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견해요. 경상대 경남 진주시에 있습니다. 건축공학부의 신지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대학교 그린스마트 건축공학과의 김진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경기도 용인시의 단국대학교 건축학부입니다. 박태원 교수님 반갑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대구 가톨릭대 건축공학과 최세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포천시의 대진대학교 건축공학부입니다. 강경모 교수님 환영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에서는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건축학부의 김영민 교수님 환영하고요. 이지환 교수님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경기도 수원시의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송두삼 교수님 반갑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의 정창호 교수님도 환영합니다. 인천시 청운대 건축공학과 조영국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대전시 충남대학교 스마트시티 건축공학과의 윤현도 교수님,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 디자인건축공학부 김기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의 장현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데일리한국 부회장과 천안시 복지단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홍대선 이사님 축하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덕신 EPC 임원들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최영복 대표이사님께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대본에는 없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만 그래도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명환 회장님을 이렇게 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김명환 회장님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해서 축하를 전하고자 하셨지만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해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충청남도 도지사이신 김태흠 도지사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전은 뭐 제가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상돈 천안시장께서도 장학생들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축하 영상은 여러분께 틀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장 박상돈입니다. 제2의 덕신 무봉 건축안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년 연속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덕신 하우징 최영복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4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건축용 철강 구조물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또 이에 걸맞는 대한민국 유일의 건축안전 장학금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봉이라는 이름에는 아낌없이 나누고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나눔 철학이 깃들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업을 훌륭히 이끌어주시고 그 결실과 사랑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이런 좋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밝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되시는 150명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학업에 더욱 매진해서 미래 건설 현장의 주축으로 성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낌없이 나눔을 실현하는 제2의 덕신 무봉 건축안전 장학증서 수여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덕신 하우징 회사의 무궁한 발전과 장학생 여러분들이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께서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느낌 이분도 약간 영화배우 같으시죠? 느낌이 깔끔하시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학생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만 자축의 박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장학증서를 받기 전에 미리 축하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국민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에도 태극기가 있고요. 영상으로도 태극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면을 향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인 행사죠. 장학금 수여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생 대표로 명지대학교 윤세미 학생이 나와서 감사획을 낭독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의 글을 쓰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예, 과연 어떤 글을 썼을지 또 어떤 감사의 인사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는 윤세미라고 합니다. 우선 저에게 장학금 수혜의 기회를 주신 덕신그룹 무봉 김명환 회장님 이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적 건축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막연한 꿈에 선택했던 전공을 공부하며 겪은 여러 힘든 점들을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좋은 기회로 덕신 EPC 건축안전장학금에 김영민 교수님 추천으로 수혜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제가 학업에 열중하고 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사회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건축을 좀 더 공부하고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조 설계 회사에서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기르며 열심히 공부하여 건축 구조 기술사 자격증을 갖추어 여러 방면에서 건축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향후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받은 도움보다 더 많이 베풀고 건축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제 몫을 하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성실히 제가 할 일에 매진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건축산업 발전과 건축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신그룹 무봉 김명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세계로 더 나은 미래로 덕신 EPC 건축안전장학금 파이팅! 회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세미 학생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감사의 글을 썼네요. 자, 이제 본 장학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2023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누적액이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장래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주축이 될 건축공학 전공 학생들에게 안전의식과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는요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생으로서 우리의 다짐 시간을 좀 간단하게 가져보겠습니다. 다짐을 한 다음에 이제 회장님께 다짐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김명환 회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단상위로 함께해 주시고요.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2회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생 대표로 김준하 엄보배 학생 두 학생이 우리의 다짐을 선서하고 장학증서를 받는 시간까지 대표로 받는 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준하 엄보배 학생 우리의 다짐을 들고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나머지 148명의 학생들 장학생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자랑스러운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생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뜨거운 열정과 꾸준한 노력으로 학업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축인이 되겠습니다. 하나, 건축공학도에 자긍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건축인이 되겠습니다. 하나, 안전은 생명이다라는 각오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건축인이 되겠습니다. 하나, 순국선열 및 애국 지사님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도록 나라 사랑에 앞장서는 건축인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15일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생 김준하. 네. 자,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건설 산업 발전을 기원하고자 하는 의미로 우리의 다짐 선포식을 했는데 두 대표는 이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 선포식을 통해서 정말 안전한 그런 건설 현장을 이끌어가고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친구는 무대 위로 올라와서 우리의 다짐, 다짐서라고 해야겠죠? 두 학생이 하나씩 들고 있는데 이 다짐서를 회장님께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죠.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장학생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김명환 회장님 그리고 오늘 오신 교수님 또 이 방송은 생방송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그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회장님 여기 가운데 잠깐 서 계십시오. 예, 인사를 잠깐 받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인사를 각각 고마운 분들께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자 먼저 회장님께 하나 둘 셋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부모님께 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께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 요즘에 계신 교수님과 또 이 방송 보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준 부모님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부모님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자, 이제 바로 위에 계신 김에 김명환 회장님께서 장학생으로 선정된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과 덕담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2의 덕신 입빛이 건축학년 장학생이 된 여러분들 반갑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시골에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집터였었는데 거기서 자라서 제가 6남매 중에 5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을 가기 전에 부모님 모시고 농사를 짓게 됐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뭐 형님들이 저는 농사일을 시키려고 그랬나 봐요. 형님들은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이상 다녔습니다. 그 농사일을 지어보니 아버지 어머니 농사일이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간 농사 지어보니까 작업자족이 안 돼요. 보릿고개.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면 좀 안 맞는 말인데 보릿고개, 쌀고개가 1년에 2번 있어요. 쌀이 떨어질 무렵에 이미 모내기가 되고 있고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이미 보리쌀이 떨어진 게 이게 보릿고개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농사일을 해가지고 밥 세끼 먹고 살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삭교천 합덕이라고 합니다. 합덕 삭교하고 당진하고 인접행 들녘이죠. 거기가 합덕들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합덕들녘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거기 최씨 가문으로 머슴을 가봤어요. 어떻게 저 집은 매년 논밭을 사고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장례쌀 얻어먹여야 되는가. 18살에 제가 머슴살이를 가는데 하머슴으로 쳐서 쌀 4짝을 줍시다. 그리고 중머슴은 8짝을 줘요. 상머슴을 12짝을 주고 아마 지금으로 보면 그게 한 80kg 한가마 같아요. 상머슴은 뭐 나이도 뭐 한 40대 동 돼가지고 모든 농사를 총괄할 수 있는 감독으로 봐야죠.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과학적이에요. 우선 모내기를 대부분 4월달에 하잖아요. 4월 뭐 초성 중순이면 더 끝나는데 옛날에는 5월 초중순에 끝났습니다. 요즘은 일찍 모내기 끝내더라고요. 근데 3년간 일기예보 데이터를 들어가요. 최씨 가문은 그래서 비가 언제쯤에 덜 왔나 더 왔나 이런 일기를 보면서 모내기 날짜도 잡으실 뿐더러 밭가리를 가면은 여러분들 쟁기나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밭골이 이렇게 가려면 쟁기나리 아래 거 있고 위 있고 그래서 한 짝입니다. 이게 부러질 걸 대비해서 여비를 줘요. 장기나리를 여비를 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밭 갈다가 쟁기나리 부러지면 홍성읍에 가서 6km 되는 가 그걸 사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뛰어갔다 오면 기진맥진해요. 그럼 일꾼들은 놀아야 돼. 근데 이 댁은 달라요. 여비가 있어요. 한 번은 모내기는데 우리 아버지는 못줄이 끊어지잖아요. 이게 못 간격이 모의 간격이 5개씩 해가지고 꼽는 못 간격이 보온적으로 15cm에서 17cm 왔다 갔다 합니다. 20cm 왔다 갔다 하게 꽂는 건데 못줄이 끊어져요. 우리 아버지는 못줄을 이어야 돼. 일꾼들 세워놓고. 근데 최씨 가문은 여비 못줄이 있어요. 끊어지면 바로 여비 못줄로 대체해서 모내기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항기가 하니까 그런 모내기는 안 씁니다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뭐 그 집 최신의 가문에서 농사일을 해보니 이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른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매년 부자가 되고 매년 논밭을 사는구나 그걸 더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덕신 이삐 씨는 농사 경영 비법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농사를 짓어서 철이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제가 군에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군에 갔더니 형님들이 논농사 밭농사 하기 싫으니까 팔아먹었어요. 농사 짓기 싫어서 팔아버린 거. 그러니까 동생이 제대 오고 나서 뭐를 해요. 논밭이 다 팔려 머슴 살아서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분해가지고 탈령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붙들려서 군법에 안 넘어가고 연대 영창 구리를 살았어요. 그 연대 연창 20일 살고 나서 내보내서 부대로 가야 되는데 복귀를 안 시켜줘요. 다시 놀고 자기하고 선임하사하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을 가는데 일주일 동안 면담을 해요. 그래서 야, 돈 버는 방법이 있으니 그러지 말아라. 무슨 방법이요? 그러니까 월남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월남 지원을 해서 부모용지 모르게 저 월남 파병병으로 갔다 왔어요. 그렇게 삶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농사를 못 짓고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하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건축 현장에 저희가 들통 지는 거 여러분들 들통 모를 건데 그것도 여름에 하니까 이제 비 오는 날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야 안전된 직장을 구하자고 들어간 게 가을철에 제가 영등포 역전 옆에 동신상사라는 건축자재 도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잡부를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배운 게 없으니까 뚜렷한 기술도 없고 잡부밖에 없어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제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철판에가 다리가 찍혔어요. 그래서 이게 발목이 이렇게 끄떡끄떡이 안 되는 거예요. 힘줄이 부러져서. 그래서 기프스를 했잖아요. 퇴근했어요. 그때 날 다시 출근을 30분 일찍 했습니다. 하루도 지각일랑살이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그럼 출근해서 할 게 없어요. 다리 부러져. 그래서 무릎 꿇고 빗자루질이라도 하고 전화라도 받아주고 걸레질이라도 무릎 꿇고 다니며 하고 상가도 닦을 때가 많거든요. 상가도 닦을 때 많습니다. 닦을 때 많잖아요. 강당도 이런 거 하면 돼요. 근데 사장님이 눈여겨 보셨나 봐.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무릎 꿇고 다니면서 그런 일 잔일을 하는 걸 눈여겨 보셨나 봐. 눈여겨 보셨나 봐요. 그래서 기부서를 끌고 출근했더니 내일은 양복 좀 입고 오도록 해라 그러는데 제가 양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빌려서라도 입고 와야지. 이제 잡부일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잡부일하면 뭐니까 그러니까 영업 다녀야 돼 그래. 그 영업 할 줄 모르잖아요.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세 가지를. 조금 바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꿨는데 그 당시 성실해라. 근면 성실 뭐 이런 거 안 씁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아들라고 바꿨어요. 감동받아라. 지금은 감성이라는 국어를 쓰지 감동이라는 말 안 씁니다. 세 가지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 된대요. 그냥 했더니 영업이 잘 돼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영업 실적 오는데 내가 1위를 했어요. 영업사원 3명 있었어요. 저 있었고 양 과장 있었고 최 부장 있었고 했는데 제가 영업 1위를 했어요. 6개월 만에 영업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남의 장사를 내가 이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나. 내 장사를 해야지 하고 내 장사 꿈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장사의 꿈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의 자본금은 300원 가져야 된다. 모으기 작업을 하다가 제가 연양실적 계략 능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5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일기 쓰세요. 일기는요, 여러분 성공의 오머니에 그러니까 쓰세요. 150명 장학생 반드시 쓰세요. 성공의 오머니는 쓸만하잖아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저는 일기를 18살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씁니다만은 못 배워서 일기를 쓴 거예요. 뒤처지기 싫어서 친구들한테. 일기 쓰게 된 동기가 너는 중고등학교 다니지만 난 못 배웠기 때문에 일기를 통해서 내가 커버를 하겠다고 쓴 거예요. 그게 한문 3자씩을 썼고 단어 3자씩을 쓴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신용 지켜야 돼요.
일기 꼭 쓰시고 신용 지켜야 돼요.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나쁜 습관, 제일 나쁜 중이에요. 이거보다 나쁜 중은 없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안 되는 거야. 산불 얼마든지 유비병안에서 산불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50년, 100년 된 수목을 태우고 인명피해 보기 이제 할 짓입니까? 어떻게 공부를 대충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강의하는 교수님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으로 못해요. 월급 준다고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하지 마세요. 엄청 나쁜 짓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사회 나가서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우리 덕신 EPC는 건축안전 장학 이 사업은 제가 죽어도 합니다. 왜 하느냐? 이 회사는 처자식한테 주는 회사가 아니고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CEO도 와 계시지만은 반드시 나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회사 부도내고 말아야 돼요. 배려 사업. 그래야 국가가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도 앞당겨지고 예세도 막고 지금 3차 전쟁을 났어요. 세계 3차 전쟁이 지금 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만 난 게 아니고요.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못 들어오게 하질 않나. 반도체 이거 텍사스에 갖다 공장 깔으라고 않나. 엄청난 거죠. 지금 무역 전쟁으로 여러분들 3차 전쟁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총칼 두고 전쟁은 옛날 무식한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독신 무역 전쟁을 하는 일본에 물건 파는데 17년 걸렸어요. 미국 공장 들어가는 게 저게 5년 넘게 걸려서 하는 거예요. 동남아 공장은 뭐 한두 달만 먹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독일에 공장 차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마칠게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덕신 EPC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신 EPC는 잘 아는 것처럼 코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신 지금 이제 현재는 덕신 하우징이라고 치면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기업이고요. 베트남에 이어서 아까 뭐 외국 일본 얘기도 해주셨는데 미국의 애틀랜타, 튀르키예, 필리핀에 진출 계획 중에 있고 국내에는 여기가 이제 천안인데 천안과 더불어서 군산에도 아주 큰 공장이 있고요. 특허 공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장이나 항만, 공공기관 등을 지을 때 공사기관이 많이 단축돼서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매우 안전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목동 양천구에도 본사가 있고요. 실종아동 사진으로 건물 전체가 도배가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43년 만에 실종아동을 찾아 이슈가 되기도 했답니다. 요걸 이제 계속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하신 이후에 43년 만에. 그러니까 회사의 연역이랑 거의 일치하네요. 그죠? 김영현 회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에도 역시 실종 어린이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으시다고 합니다. 실종 어린이를 찾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어린이들은 선발해서 비행기를 이제 전세 내 가지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뭐 견학한다든지 또 독도를 방문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다든지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시지만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정작 그 회장님 본인을 위해서는 저 밥값도 굉장히 검소하게 쓰시고 많이 아끼신다 그래요. 아마 어린 시절에 그 가난이 몸소 체험화돼 있고 아끼는 검소함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자서전. 까다로운 고객이 명품을 만든다. 까고 명만 줄였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이 명품을 만든다. 까고 명만 여러분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김영환 회장님의 노래도 좀 많이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6곡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이상으로 덕신 EPC 건축안전 장학생사 수료식은 마치고요. 인사와 함께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서로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되셔서 장학증서 받은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는 게 그렇지 거기서 거기다 잘났어도 못났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야 사람들아 요지경 세상에 야 너나 나나 다를 게 이더라 네, 저는 당국대학교 21학번 23살 원보배입니다. 일단 이런 장학금의 기회를 주신 덕신 EPC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통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18학번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준하라고 합니다. 현재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을 통해서 자기개발 비용으로 사용을 하여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 건축안전 관련 인증 어떤 법인을 제가 설립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후에 저에게 어떤 모습이 될지 저에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